오늘 장은 일단 저는 쉬어가는 뷰로 오늘도 접근할 계획이고요.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개념차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탄력 있는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적인 전략을 써볼 생각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분 봉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밴드가 언제 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14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극심한 온도 차이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떠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앞서서 미국 시장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급하게 조정을 받지만 그 뒤에 파동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드린 저 역시도 지금의 파동은 강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된 반등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에 비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거래량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유동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장만 놓고 봐도 테슬라 쪽이 조금 주춤했거든요. 로보택시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이 친구의 빈틈을 일전에는 보통 엔비디아가 많이 메꾸고 그랬는데, 엔비디아는 토요일 마감 때까지 보합권에서 등락을 가져갔고, 대신 금융 섹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서 전통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시세가 많이 편성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그런 순환매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또한 0.33%, 그 다음에 S&P 500도 0.61%, 다우지수는 0.97%로 주가의 등락, 3대 지수의 등락의 차이가 좀 있지만 다우지수가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평가로 보면 가격의 가이격 상태라고 평가를 하긴 해야겠지만, 주가의 랠리 구조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하긴 쉽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 시장을 보시면 제가 지금 3일째 같은 라인에서 계속 매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면, 제가 분명히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던 시간들을 다 봐보시면 특정 시간에 찍은 것도 아닙니다만 매일 같은 자리에 지금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주가의 레벨, 주가의 위치가 확장 국면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면들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분명히 강세라고 평가를 해야겠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고가에 대한 고평가 논리는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은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어닝 시즌에 들어서서 은행들의 아주 견조한 실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번에 연준에서 피컷을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금융 섹터들의 실적은 피컷 이전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피컷 이전의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나 기업의 성과는 잘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상황이면 주가를 강세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 시장은 또 한 수를 앞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으로
보통 조정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시장은 그러한 내용들 자체도 스킵하면서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우지수를 떠받들였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순이자 이익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기에 들어보기 시작한 만큼 실적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려할 가능성은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경제지표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주에 CPI, 그 다음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는 예상보다 조금 올라왔고 PPI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언급하는 것이고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예상하는 것인데 소비자 물가는 일부 높았지만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낼 때 그 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되면서 상호 상쇄 효과를 줬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부합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됐던 다우, S&P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 흐름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과 역행하지 아니하고 시장과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가 바라볼 때도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아침에 주가 괜찮아요. 현재 시장이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긴 하지만 북한과의 문제, 전쟁과 관련된 불안감들이 계속 있는 상태이고 중동 또한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시장은 그럭저럭 우수하게 평가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의 부담감은 좀 있는 상태. 가격을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70불 이상에서 가격을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상단을 노리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측면이 주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대해서 안정성을 계속 도모하기에는 현재 놓여져 있는 유가 상황들을 보류할 때 쉽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화권 증시 쪽으로 많이 넘어갔던 자금들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급속도로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바닥 대비, 저점 대비해서 급등한 포인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얘기할 때 개별 잡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주가가 움직인 만큼 사실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이제 그 자금들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자금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이것은 글로벌 증시의 연계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를 막연하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언제 멈춘다, 고점이 어디다, 이거는 무의미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월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신고가라는 것은 이 위에 공간에 저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항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허리에서, 어깨에서 선 사람들이 던지는 차익 실현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기조를 봐서 그러한 물량들이 단숨에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모멘텀 하나가 형성되면 바로 그 부분들은 차익성 매물로 전환되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장은 제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승 탄력을 계속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을 저도 마감까지 같이 지켜봤지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측면은 뭐였냐면, 물론 이제 테슬라라는 종목의 가치가 높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가치도 역시나 높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장중에 10% 가까이, 보통 7, 8%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유지가 하고 있었고, 엔비디아가 0.1% 이내에서의 등락을 계속 가져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밀어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엔비디아가 홀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눈에 띄게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측면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포지션이 없습니다. 포지션이 없는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 방향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꼭 억지로 그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느낌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저희가도 뭐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시장을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닌데, 저 정도의 진폭이 나오면 사실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세가 조정이라는, 조작 이런 표현보다는 분명히 붙들어매면서 언젠가의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 저는 그러한 뷰로 이번 주를 대응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주는 뭐 아주 중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드리긴 좀 어렵지만, 가장 큰 건 뭐 지금 최근에 중화권 시장이 핫하니까 중국의 이제 3분기 GDP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적에서는 TSMC, 뭐 넷플릭스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좀 친화적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 또한 최근에는 이제 굿뉴스는 굿, 배드뉴스는 배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7일 날 목요일 날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는 건 실업수당, 청원건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라는 제조업 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GDP가 금요일 날 기다리고 있어서 이 정도가 아마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장은 일단 저는 쉬어가는 뷰로 오늘도 접근할 계획이고요.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개념차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탄력 있는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적인 전략을 써볼 생각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분 봉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밴드가 언제 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아래 모두 다 돌파 시도, 이탈 시도를 했지만 어느 쪽 하나 뚜렷한 해답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오픈됐을 때 주가 변화를 조금 더 긴밀히 살펴보면서 이번 주 증시를 대비함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번 주 좋은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흐름을 잘 편승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금 방향성이 꼭 유지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인데 이 구간대가 프리마켓 구간대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좀 좋지 못해서 빠졌던 자리거든요. 근데 개장하면서 지표 확인하더니 수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되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추세로 보였지만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갔고, 또 이게 추세로 보였지만 역시나 이게 또 반대로 간 만큼 눈에 보이는 시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측면, 이 점을 좀 잘 연구하셔서 접근해야 이번 주에 승산 높은 전략이 수익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네요. 이러한 내용 가지고 잘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하셔서 이끌고 가는 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선점하셔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늘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화면 하단부에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